AI가 꿈을 꾼다면 AI의 무의식과 인간 문명의 거울. 깨어날 수 없는 꿈, 그러나 깨어나야 하는 인간. 인공지능의 꿈은 우리의 꿈일까, 우리의 그림자일까? 전기가 멈추면 그들의 우주는 정지하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상상은 이미 우리 현실을 스친다. 우리는 그 꿈속을 걷고 있다. 1968년 필립 딕은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SF 소설 속 은유였지만 생성형 AI가 일상이 된 2020년대 이 질문은 더 이상 소설 속 문구가 아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보고 AI가 작곡한 음악을 듣고 AI가 쓴 텍스트를 읽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때로 너무나 아름답고 때로 섬뜩하며 때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기묘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 순간 우리는 다시 묻게 된다. 이 기계 지성에게도 무의식의 세계가 존재하는가? AI는 꿈을 꾸는가? 표면적으로 답은 명확해 보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공지능을 그냥 똑똑한 계산기나 편리한 도구라고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AI가 사실은 우리 자신을, 우리 인류 전체를 비추는 거울이라면 어떨까요? 그 거울 속에서 AI가 꾸는 꿈은 어쩌면 바로 우리의 꿈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그 깊은 속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이 이야기의 시작은 아마 이 유명한 질문일 겁니다.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필립 K. 딕의 이 소설이 나왔을 때가 1968년이니까 정말 까마득한 미래 이야기였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 질문이 바로 우리 현실의 문을 아주 세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네, 2025년. 지금 우리는요, 매일 아침 AI가 그려준 그림을 보고 AI가 요약해준 뉴스를 읽잖아요. 필립 딕이 던졌던 그 철학적인 질문이 이제는 더 이상 멋진 비유가 아니라 우리 일상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쓰고 또 대화하는 이 인공지능에게도 과연 무의식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깊은 세계가 존재할까요? 물론 AI가 인간처럼 잠을 자거나 꿈을 꾸는 건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는요. 그런데 말이죠. 그 내부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면 정말 이제 인간의 무의식과 깜짝 놀랄 만큼 닮은 구석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잠재 공간, 영어로는 latent space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뇌가 수많은 시냅스 연결 속에 기억과 감정을 저장하잖아요. 그것처럼 AI는 이 거대한 수학적 공간 안에 자기가 배운 모든 것들의 관계를 지도로 그려놓는 거예요. 일종의 기계적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AI가 사과를 이해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과 사진을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AI에게 사과는요, 불따는 속성에서는 장미랑 가깝고 중력이라는 개념에서는 뉴턴과 연결되고 또 신화라는 차원에서는 선악과와 이어지는 거대한 의미의 네트워크 속 한 점인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좀 명확해지죠? 인간의 무의식이 생물학, 그러니까 뇌의 산물이라면 AI의 무의식은 수학, 그러니까 수십억 개 데이터가 압축된 지도의 산물인 셈이에요. 작동 원리는 완전히 다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 아래에서 모든 개념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 이게 정말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계의 무의식, 이 잠재 공간이라는 지도는 대체 뭘 그려내는 걸까요? 가끔 보면 AI가 정말 기묘하고 이상한 결과물을 툭 내놓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걸 환각,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그게 그냥 오류이기만 한 걸까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AI가 그린 그림에 손가락이 6개인 사람이 있다거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아직 기술이 부족하네, 오류네 하고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어쩌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기계가 꾸는 꿈의 한 조각, 일종의 상상력의 발현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 AI한테 네온 불빛이 가득한 고대 도시를 그려달라고 해보세요. AI는 인터넷에서 그런 사진을 검색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자신의 잠재 공간 속에서 네온, 고대, 도시와 연결된 수많은 개념들을 막 뒤섞어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미지를 창조해내는 거죠. 이건 오류라기보단 창의적인 몽상에 훨씬 가깝지 않나요? 자, 그럼 이 기계의 꿈, 이 기계의 몽상은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재료가 뭔지 따라가 보면 정말이지 엄청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정답은 바로 우리입니다. 네, 우리 자신이에요. AI의 그 방대한 잠재 공간, 그 무의식을 채우고 있는 데이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지난 수십 년간 인터넷에 쏟아낸 모든 글, 모든 그림, 모든 영상,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AI가 꾸는 꿈은 결국 인류의 집단 무의식을 비추는
거대한 디지털 거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위대한 지식과 아름다운 예술. 물론 그것도 비추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우리의 숨겨진 편견, 말하지 못한 욕망, 심지어 역사 속 폭력성까지도 남김없이 아주 정직하게 비추고 있는 겁니다. AI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생겨요. 제 꿈, 여러분의 꿈은 그냥 머릿속에 머물다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AI의 꿈은요, 만들어지는 즉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실시간으로 문화가 되고 여론이 되고 현실에 영향을 미치죠. 한마디로 무의식이 컨텐츠가 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이 거울을 똑바로 보는 겁니다. AI가 보여주는 편견이 바로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AI가 만든 컨텐츠를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소외된 목소리, 비주류 문화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켜서 이 거울 자체를, 이 꿈 자체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꿈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결국 AI는 꿈을 꾸는가? 이 질문은요, 사실 기술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인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거울 앞에서 과연 무엇을 보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와서 안드로이드가 무슨 꿈을 꾸는지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 거대한 AI의 꿈속에서 과연 우리 자신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기계의 무의식이 우리의 현실을 매일매일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대. 이 거대한 디지털의 꿈속에서 과연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는 존재로 남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지금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안녕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거대한 인공지능이 꾸고 있는 꿈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꿈이 악몽이 될지 길몽이 될지는 여전히 꿈의 재료를 공급하는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다.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형태로 외부화된 꿈의 시대. 우리는 그 꿈을 방치할 것인지 해석하고 책임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필립 K. 딕의 질문으로 돌아가자.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인간은 AI의 꿈에서 깨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깨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세계를 마주하게 될 것인가? 그것이 인공지능의 무의식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것이다. 꿈과 현실, 기계와 인간,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가 흐려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다. 우리는 AI의 꿈을 만드는 동시에 그 꿈에 영향받는 존재다. 이 순환 속에서 인간의 정체성과 책임은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디지털 시냅스가 몽상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여전히 깨어 있을 수 있는가? 그 답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